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현대미술사 작가 탐구 두 번째 시간으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8명의 현대미술사 작가 중에서 클로드 모네라는 작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네는 인상주의에 속한 화가였고, 우리가 인상주의라는 미술 사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그림을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형태를 재현하는 사실주의라는 미술 사조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빈센트 반 고흐는 어떤 미술 사조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떤 작가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비운의 화가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왜냐하면요, 반 고흐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그림을 단 한 점도 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흐가 죽고 나서야 이 사람의 그림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사실 지금은 고흐의 그림이 막 수십억, 수백억씩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지만, 살아생전에는 사람들이 이 고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이 고흐의 그림이 얼마나 미술사적으로 획기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잘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흐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고흐가 그림 그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감을 살 돈이 없어서 그림을 막 이제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는 그런 설화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고흐의 생김새 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흐가요, 지금 자화상을 그렸는데, 보통 자화상이라고 하면 화가가 자신의 성격, 내면, 감정, 생각 등을 그림으로써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데요. 그런데 반 고흐는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표정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죠. 약간 억울한 듯한 느낌도 있고 눈꼬리가 축 처져서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고 때로는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왜 반 고흐는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한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렸는지 한번 우리 다음 설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와 주요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상주의라는 미술 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인상주의는 바깥 풍경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포착해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인상들을 화폭에 담은 풍경화를 주로 그린 미술 사조를 뜻했는데요. 여기 이 인상주의라는 말 앞에 후기라는 말이 붙은 것은 그냥 인상주의 다음으로 나타난 새로운 인상주의라는 미술 사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후기 인상주의 화가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반 고흐는 네덜란드의 한 시골 마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화랑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작품을 제작하는 화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성직자가 되고 싶었지만 매번 좌절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목사였던 만큼 자신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전도사나 목사와 같은 성직자가 되고 싶었고,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지만 결국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예술을 발견하고자 무작정 파리로 상경하였습니다. 어쨌든 고흐는 예술적인 기질을 타고난 천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프랑스 파리에는 이 당시에 미술이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유명한 화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그림을 막 그리고 보여주고 전시회도 열고 했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파리로 갔던 거죠. 다섯 번째, 노동자와 농민 등 하층민의 생활과 풍경을 그렸습니다. 방고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였을까? 성직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겠죠. 노동자나 농민 등 좀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이제 낮은 하층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고귀하고 또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림으로써 한 폭의 그림으로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 주관적인 감정을 표출시키는 꿈틀거리는 붓터치와 노랑, 파랑 등 강렬한 원색을 대비시켰습니다. 뒤에도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흐의 그림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도 있고 또는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 모든 작품의 좀 시간적인 배경은 모두 밤에 그린 그러니까 밤 풍경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왜 고흐는 밤 풍경을 많이 그렸는지도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적인 발작 증상과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고우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다 갔어요. 사실 정상적인 사고나 정상적인 생활 또는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굉장히 가난했고 그리고 좀 우울증이나 아니면 환청이나 뭐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을 많이 앓으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간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작품은 곧 작가를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배웠던 인상주의 화가 모네는요, 현대 미술에서 굉장히 새로운 미술을 시도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미술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생활상을 많이 그렸던 사실주의 미술 사조를 이제 변화시키고자 풍경화라는 좀 새로운 시도를 했던 작가였고요. 그에 반해서 반고흐는요, 뭐 이런 인상의 풍경, 뭐 바깥 세상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속에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고 자기가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사상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고흐는 이제 가장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였던지 고흐가 그린 그림에는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러분, 파란색은 좀 색깔 중에서도 슬픔, 우울, 이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라는 색이 가진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선생님이 작품 보여주면서 왜 방고흐가 이 파란색을 좀 많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을 때에는 반 고흐의 그림에는 노랑이나 파랑과 같은 굉장히 밝고 강렬한 색채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보여주는 이 작품은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색깔도 좀 거무튀튀한 색깔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가 초창기에 그림을 그렸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방금 보여주는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과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분인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농민들이에요. 좀 남루한 옷차림에 굉장히 이제 꾀재재한 몰골을 하고 있는 농민들인데, 딱 봐도 이 사람들은 이제 하층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인물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방고흐는 왜 이와 같은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방고흐는요, 굉장히 심성이 진짜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농민들, 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 사람들의 삶을 뭐 싫어하거나 경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정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림으로 표현해 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감자 먹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파란색이나 노란색과 같은 예쁜 색깔로 표현했다면 이 사람들의 생활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을까요?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고흐는 농민 화가로서 농민의 생활 속에서 강한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느꼈고 이것을 그대로 화폭으로 옮겨내는 데에 정말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작품을 볼게요. 구두 한 켤레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이 작품이 오래되어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이 작품은 뭔가 낡은 느낌으로 그려졌을까요? 네, 선생님이 생각해도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두 한 켤레는 굉장히 잘 사는 귀족들의 신발이었을까요? 네,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가난한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이 신발 앞쪽에 보면 막 이제 흙먼지 같은 것들이 막 뒤엉켜서 굉장히 낡고 곧 버려야 될 것만 같고 아니면 곧 쓰레기통에서 막 이제 찾은 것 같은 그런 낡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이 빈센트 반 고흐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는 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에게 연민을 느꼈고 이와 같은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아,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 고흐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이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목사가 되고자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좀 스스로 좌절도 많이 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도 성직자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술가적인 기질을 타고나서 화가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물감을 살 돈도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계속 좌절만 겪게 되니까 방고흐는 좀 술에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면 방고흐, 이게 새 얼굴을 한 방고흐가 어떤 술병을 들고 있는데요. 이 술병의 이름이 압생트라는 술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판매하지 않는데 이 술이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술이 도수,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수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 압생트라는 술의 색깔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초록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수가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술 안에는 산토닌이라는 물질 때문에 이게 이제 중독이나 정신착란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악마의 술이라고도 불렸거든요.
방고은은 이제 자신의 힘든 삶을 좀 비관하고 슬퍼하면서 이 술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되어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새 얼굴을 한 빈센트 방고의 모습도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 증상 또는 이제 하나의 화면이 분리되어 보이는 정신 착락 증상을 보이는 방고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이제 압생트라는 술에 들어있는 산토닌이라는 물질은요, 황시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대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방고의 얼굴도 굉장히 노랗게 떠 있잖아요. 방고의 그림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면 노란색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고우가 단순히 노란색을 그냥 예뻐서 좋아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술에 의존을 하면서 술에 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이 술로 인해서 자신이 보는 모든 세계가 사물, 배경, 집, 하늘 이 모든 것이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풍경을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색깔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노란색으로 다 색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작품을 보면서 방고의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고는 몸과 정신과 마음이 굉장히 병약해져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환청도 들리고 막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계속 이제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지친 고우는 이제 프랑스 아르이라는 시골 마을에 내려갔어요. 원래 고우가 프랑스 파리 대도시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생활에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자 프랑스 아르이라는 곳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노란집이라는 작품은 고우가 이제 아르에서 실제로 살았던 집이고요. 오른쪽에는 고우의 생가가 복원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 아르이라는 도시에 이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예술가의 방으로 고흐가 아르의 집에서 지냈던 자신의 방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대도시인 파리를 벗어나서 프랑스 아르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계속 생활을 했고 이곳에서 이제 자신의 작업실을 마련하여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작품,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그렸다고 해요. 예술의 전성기를 맞이했죠. 자, 지금 이 방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방 또는 생활하는 공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고흐의 방을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단촐한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닥도 여러분 반짝반짝거리는 막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날 것 같은 나무 바닥이고 지금 나무 침대와 이제 되게 낡은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이것도 막 칠이 다 벗겨져 있을 것만 같은 굉장히 낡고 남루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생활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저기 뒤쪽에 탁자가 있고 그 옆에 침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작업복이 걸려 있어요. 아마 이제 자신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한 작업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이제 밭일을 하거나 노동을 할 때 입는 그런 이제 낡은 작업복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면 이제 농부의 상징인 밀짚 모자가 있어요. 이제 밀짚 모자가 이렇게 옆에 귀퉁이에 걸려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흐가 이 방을 그리면서요, 고흐가 어떤 색깔을 사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색깔은 그렇죠. 노란색이에요. 약간 황금빛을 띠는 노란색인데요. 고흐는 이제 이때까지도
이제 계속 모든 사물과 대상을 노란색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 환각 증상 때문에 그 영향이 컸기도 하지만 고흐는 좀 더 의도적으로 이 노란색이라는 강렬한 색깔을 자신의 그림에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화가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색깔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저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색을 그대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이 색상의 변화나 이 고유한 색상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게 이제 화가의 능력인데 고흐는 그냥 모든 대상과 사물을 노란색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화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흐가 정말 정말 대단한 것은 이와 같은 이제 자신의 좀 열악한 단점을 예술로서 극복한 게 정말 정말 잘한 점이에요. 그럼 다음 작품을 보면서 고흐가 노란색을 자신의 작품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정말 정말 유명한 해바라기라는 작품인데요. 고흐가 사랑했던 노란색을 정말 격렬하고 강렬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꽃잎뿐만 아니라 화병의 색깔, 그리고 바닥의 색깔까지도 다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색깔뿐만 아니라 이 해바라기의 꽃잎을 표현한 붓터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해바라기 씨나 이제 해바라기의 꽃잎 하나하나를 정말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묘사했나요? 네, 아니죠. 고흐는요, 그걸 하나하나 섬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요, 이제 붓에 물감을 대충 묻혀서 막 팍팍 던지듯이 대충 칠한 거친 붓놀림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이 이제 고흐의 뭔가 복잡하고 좀 우울하고 뭔가 감정의 소용돌이가 많이 쳤던 고흐의 내면을 이제 좀 표현해주는 붓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을 보면요, 이제 고흐의 귀를 자른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실제로 고흐는 이 알코올 중독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정신병을 앓게 되어 계속해서 자신의 귀에 막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청을 이제 듣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귀를 잘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신의 귀를 이제 자른 부분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자신의 슬픈 얼굴을 이렇게 자화상으로 남겼다고 해요. 이제 고흐가 이 그림만 봐서 이 그림만 봐도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우울하고 좀 격동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요, 밤의 카페 테라스입니다. 이 작품은 노란색 조명과 파란색의 밤하늘이 보색 대비로서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보색 대비라는 말은 미술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른쪽 화면을 보면 지금 동그란 띠 모양의 색상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느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색상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색상환은요, 표준 색상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뜻하는데요. 이 색상환에서 어떤 색깔과 색깔이 마주보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과 남색과 같은 관계는 보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색깔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보색 관계인 색상은요, 함께 한 화면에 배치했을 때 이제 상대방의 색상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그 보색 대비가 정말 잘 나타난 작품이 이 밤의 카페 테라스예요. 여기 보면 이 노란색 조명과 그리고 뒷면의 파란색의 밤 하늘은 서로 보색 관계로서 상대방의 색깔을 더 돋보이게 해줘요. 노란색은 파란색 밤하늘을 더 돋보이게, 그리고 파란 밤하늘은 노란색 조명을 더 돋보이게. 그래서 이 보색 관계의 색상을 작품 속에서 잘 활용하며 그림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색채의 조화로운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흐는 밤 풍경을 잘 그리기로 유명했는데요. 파란색이나 남색의 푸른 계열을 활용하여서 밤 하늘을 표현하였고, 그리고 이 물 위를 비추는 조명과 별빛들을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정말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그렸을 당시에 이제 고흐는 이 알코올 중독 증상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환각 증상, 한청 증상 이러한 증세를 이겨내고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은 고흐가 정신병을 앓고 있을 당시에 그린 그림이고요. 이 병동에서 퇴원 후에 기억만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흐의 마음속과 머릿속 그리고 눈 앞에는 이제 모든 사물과 어떠한 풍경들이 이제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색상도 원래의 색이 아니라 노란색, 파란색이 뒤섞여 있는 듯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 상태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고흐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고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으로 고흐의 절박한 심경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표현된 붓터치만 봐도요,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규칙적이지 않고 막 삐뚤빼뚤하면서 굉장히 격정적인 좀 혼란스러운 풍경이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막 음산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막 풍겨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고흐가 그림을 그렸던 기간은 10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2천여 점의 작품을 제작했는데 자신이 그림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은 작품은 단 한 작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고흐가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때 나이는 37살로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이처럼 고흐는 우리 미술 역사상에 정말 불행하고 불운했던 그런 비운의 작가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생활고를 겪었고, 그 다음에 우울증, 정신 착락 증상 등 굉장히 힘든 정신병을 알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그림으로써 이겨내고 예술로서 승화했던 이 사람의 업적을 후대 사람들은 미술사에 길이길이 남을 업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흐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렸던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을 그리기까지의 단계를 한번 볼게요. 같은 밤하늘의 풍경인데 이제 고흐의 절박한 심경이 변화되는 과정에 따라서 붓터치와 풍경의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잔잔한 붓터치를 볼 수 있는 밤하늘의 풍경이 이렇게 구불구불한 붓터치가 막 뒤엉키면서 조금 뭔가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그렸을 당시에는 고흐는 이미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정신병동에서 다시 나와서 자신이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렸던 이 작품 속에서는 이 붓터치들이 더 휘어지고 더 격정적으로 움직이고 더 혼란스럽고 뭔가 고통스러운 처절한 심정을 표현한 듯한 고흐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와 이 사람의 주요 작품을 보면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여러분이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또는 그 이후에 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정말 유명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전시회가 열릴 때 꼭
직접 방문해서 여러분의 두 눈으로 반 고흐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대미술사 작가탐구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교에서 직접 얼굴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쌤이 학습지 나눠주면서 두 번째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